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움직이지 않는 북한과 일본입니다. 먼저 북한. 북한의 노동신문이 오늘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을 하면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자신들의 어떤 자위적 대응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이제 떠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한테 이제 불만을 제기를 했는데 오늘은 미국의 불만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특이한 상황이다 이런 것입니다. 미국 쪽 분위기는 어때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 20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기대만큼 빨리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있다. 길이 험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좀 호응을 해줘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즉 아직까지 실무 협상이 어떤 재개되는 분위기는 잡혀있지 않다. 이런 얘기겠죠.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별 움직임 없나요? 지금 뭐 러시아 대사로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여러 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뒤숭숭했던 게 사실인데요. 스티브 비건 대표는 오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하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특히 이도훈 본부장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러시아 대사직을 맡기 위해서 뭐 현직을 그만둘 것이라는 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러시아 관련 임무가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의 어떤 성공적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 재개에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 완전히 전념할 것이고 또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현재로서는 비건 대표가 북측과 접촉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고 또 실무협상 재개 시점도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일부 추측에는 오늘 판문점에 가서 북한 쪽 만날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건 다 낭설이었군요.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러시아 대사로 가는 게 아니란 건 이제 확실해졌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루마니아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일단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거치와 관련해서는 좀 교통정리가 확실히 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북한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실제 접촉을 위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실무협상 사전 접촉 단계에서부터 뭔가 까다로운 요구를 내서 이 미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는 연말 정도에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북한의 태도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더라도 이번 달 29일에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일정이 끝나면 북한이 9월부터는 실무협상 테이블에 실질적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9월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만나는 시나리오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종합해보면 이런 점에서 좀 협상은 재개가 되겠지만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정세가 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뭐 움직이지 않는 북한과 일본 그랬는데 북한 얘기는 했고 일본은요? 이제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진행돼서 이제 이 일정에 상당한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일단 뭐 한일 간의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중일 회의가 끝난 이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약 35분간 따로 회담을 가졌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철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지만 고노다로 외무상은 강제 인용 판결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이 지소미아 유지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서로의 대화가 좀 평행선을 달린 것이고 뭐 합의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네,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네, 그건 그렇고 박지원 의원이 뭐 일본 자민당의 2인자를 만나고 왔다? 며칠 전 얘기죠 이게? 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지난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을 해서 이 자유민주당의 간사장인 니카이 도시히로와 고이즈미 류지, 하야시 모오토 등과 6시간 동안 회동을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또는 어떤 뭐 합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민당 간사장 니카이 도시히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죠? 이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 일본에 찾아간 한국 국회의원들을 좀 바람 맞춰가지고 이제 화제가 된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 자유당 소속으로 자민당하고 연정을 이룬 상태에서 내각에 참여한 바 있고 또 한일 교류에 계속 적극적이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자민당 내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소속된 호소다파,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아소파, 그리고 이제 니카이 도시히로의 니카이파 이렇게 세 개 파벌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보면 자민당 내에서 이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인물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 다만 수출 규제 강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쪽은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들하고 경제 라인에 있는 강경파 관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 이런 진단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움직임이 없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오늘 새벽에 복마감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MBC 이용마 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죠. 그 해직 기간 동안 쓴 책의 제목 중 하나가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였는데요. 2017년 12월에 약 5년 만에 MBC로 복직을 했었는데 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고인의 이력을 좀 소개해 주세요. 1969년에 전북 남원에서 출생을 해서 1996년에 MBC 기자로 입사를 했는데요. 보도국에서 사회부, 문화부, 외교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두루 거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의 홍보국장을 맡았는데요. 2012년에 공정방송하고 낙하산 인사 철회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현재 최승호 사장 등과 170일인가 파업을 주도했다가 해고가 됐던 것이죠. 이후 MBC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해직자 6명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는 이 기간 동안 복막 중피종을 발견해서 투병 생활을 해왔는데요. 2017년 12월에 최승호 사장이 노조와 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하면서 5년 만에 이제 복직을 했고 이후에 진실 추구를 위해 애쓴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리영희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투병 중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이 되기 전이긴 합니다만 문병 갔었죠? 2016년 12월에 이때는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병을 갔었고요. 지난 2월 달에는 이제 대통령의 이제 입장에서 직접 병문안을 가서 쾌유를 기원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에 저와 조전을 보냈고 추모글을 또 따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추모글 어떤 내용이었어요? 2012년 파업 때 이용만 기자를 처음 만나서 전원 복직과 언론의 자유를 약속을 했었는데 이때 당선이 못 돼서 그 약속을 못 지켰다 이렇게 회고를 했고요. 이용만 기자가 병마를 이기면 꼭 MBC로 돌아와서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방송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바람은 동료들의 몫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마 기자가 추구했던 언론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 되고 상식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